네, 이번 주 주목할 두 개의 승부주를 뽑아 철저하게 분석해서 다음 주 시장을 이끌 주도주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안녕하세요. 저는 권미정. 저는 박정원입니다. 네, 정원 씨, 저 이번 주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어려운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는데요. 정원 씨도 방송하면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마음이 참 무거웠는데 중동 지역의 전쟁 확산 그리고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이 시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일부 해운이나 유가 상승 수혜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종목이 쉬어가고 있어서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다음 주 주목할 하나의 업종을 저와 박정원 캐스터가 각각 선정해서 들고 왔습니다. 투자 얘기를 알려주시는 박우신 파트너와 함께 분석해보고 다음 주 승부를 낼 유망주까지 뽑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금요일의 솔로몬이죠. 명쾌한 분석과 판단을 내려주실 박우신 파트너 불러볼까요? 박우신 파트너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모든 투자자분들이 참 힘든 한 주인 것 같습니다. 뭐 오늘까지도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연속되어지고 있어서 참 이제 힘든 그런 구간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요. 근데 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간밤에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죠. 요게 이제 5%대를 장중에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10월 초에 한 4.8%대를 고점으로 형성하고 한번 늘려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재차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에서 시장은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고 그 와중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그러한 분쟁 관련된 이슈 관련된 노이즈들은 또 쉽사리 가라앉질 않는 그러한 분위기다 보니까 투심 자체도 그렇게 좋지가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 좀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은 그러한 형태를 좀 띠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이제 오전에 나오는 수급들을 봤을 때는 사실 오늘 개인들이 풋을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흡사 이제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나만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을 느낄 때 나타나는 오히려 이제 현상들 그러한 부분들이 보통 나타나게 되면 트리거로 작용될 때도 종종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음 주는 그래도 이번 주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 섞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네, 매크로 변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오늘 또 어떤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지 이 시간 통해서 함께 들어보죠. 그럼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다음 주 주목할 업종 중 저희가 뽑은 업종 알아보시죠.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오늘 소개할 두 가지 테마, 화장품주와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박정원 캐스터의 정부 기업 모멘텀 유효, 폭풍 성장, 자율주행 관련주 어떤 내용일지 기대되는데요. 박정원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정부와 기업들 그리고 관련 모멘텀에 자율주행차 시장은 그야말로 폭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다양한 소식들이 들려왔는데 과연 다음 주 주가에도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또 주목해볼 만한 섹터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이번 주 들려왔던 주요 이슈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전시회 소식입니다. 19일인 어제 개막했고 내일인 21일까지 국내 최대 미래 모빌리티 전시회인 2023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최로 참여를 해서 정부 전시회로 격상된 점이 특징적이고요. 또 현대와 기아 그리고 테슬라나 GM 등 국내외 주요 모빌리티 기업들이 참여에 나서서 이목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한편 정부 정책도 살펴보시면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국토교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등 민간 혁신 활성화를 위해 최대 4년간 실증을 지원하는 모빌리티 상용화 지원 법률 시행을 발표했는데요. 정부가 2028년 자율주행차 대중화 등의 비전을 설정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이 규제는 더욱더 다각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토록 자율주행을 신경 쓰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바로 자율주행차 시장의 글로벌 성장성 때문인데요. 연평균 35% 이상의 성장률이 전망되면서 나날이 그 규모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프레시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500억 원 규모였던 전 세계 규모는 2032년에는 2조 3천만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북미를 중심으로 유럽과 아시아, 중남미에서도 큰 폭의 확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업계는 자율주행차 시장이 레벨 3 수준의 이상의 상용화가 되어야 본격적인 성장세를 맞이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산업연합회는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에 있어서 현재 이 부분 자율주행차 시장이 더 크지만 2030년을 지나고 나서는 조건부 자동화,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보편화된다면 완전 자율주행 단계에 해당하는 파이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그런 만큼 기업들은 로봇이나 슈퍼컴퓨터의 신기술을 탑재하는 등 여러 시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차는 최고 80km까지 주행이 가능한 레벨 3 자율주행 SUV EV9을 연내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로봇 셔틀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행 중인데요. 2024년 현대차가 레벨 3 자율주행차를 본격적으로 판매하고 무인 자율주행차가 운행되기 시작하면 국내 시장에서 자율주행 테마가 더욱더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과연 해외 시장은 어떨지 테슬라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테슬라 자율주행은 아직 부분 자율주행인 레벨 2 수준입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내년 완전 주행에 해당하는 이 레벨 4 또는 레벨 5에 도달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기반에는 FSD와 도조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인경신공망에 기반한 테슬라의 새 자율주행 시스템 FSD의 12번째 버전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공사 구간을 조심스럽게 통과하고 비보호 좌회전도 무리 없이 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지난달 부각됐던 슈퍼컴퓨터 도조의 도입으로 테슬라 차량의 기능 업데이트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엔비디아의 GPU보다 6배 빠른 처리 속도의 자체 설계 칩이죠. D1을 장착한 도조를 내년부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어닝소크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밀리기는 했지만 이 자율주행 모멘텀으로 회복에 나설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에는 이 대만 전기자재품 제조사 폭스콘이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자율주행 전기차를 위한 AI 공장 설립에 나섰습니다. 이 자율주행 어플리케이션을 생산하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전망인데요. 전체 AI 시스템을 구현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기대감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행사와 정부의 지원 정책, 국내외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스템 개발로 앞으로의 성장이 전망되는 자율주행. 연말 모멘텀과 실적 발표도 지켜봐야겠는데요. 폭풍 성장 자율주행 섹터의 폭풍 질주를 기대해 보시죠. 네, 박우신 파트너님, 자율주행 관련주 과연 폭풍 질주할 수 있을지 어떤 점을 또 투자할 때 주목해야 할까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점이 있는 산업이 IT와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지수를 설명을 할 때 IT, 반도체로 대변이 되죠. 요 IT 섹터와 자동차, 2차 전지도 강점이 있고요. 이런 IT와 자동차 쪽에서 힘을 내줘야 지수가 또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산업 구조를 좀 띠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IT 쪽은 명맥을 좀 유지하고 있죠.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하게 될 때는 가장 먼저 치고 갈 수 있는 채비는 좀 갖추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는 게요. 일단 자율주행은 연말로 갈수록 관련된 모멘텀이 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박람회도 있고요. 결국 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그 내연기관차에서 2차 전지 전기차 형태로 넘어가고 그 다음 레벨로 가는 단계라고 우리가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미래 산업인 거죠. 미래 산업인 건데 우리가 이제 항상 미래의 성장이 기대가 되는 산업 같은 경우는 언제 숫자가 찍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고요. 일단 자율주행은 그래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측면으로 물론 나뉘기는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이 하드웨어 쪽에서는 실적이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현재 시장이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적 성장도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순으로 성장이 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측면에서는 연말로 갈수록 좀 관심도를 늘려야 되는 그런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연말로 갈수록 관련된 모멘텀이 증가하고 또 실적 성장 본격화까지 될 거라는 점 체크해 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권미정 캐스터가 준비한 내용은 다시 한번 실적 화장품주입니다. 이번 주 내용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권미정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2분기 역대급 실적을 달성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화장품주입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다시 한번 실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화장품주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지난 수요일 중국에서는 전망치를 상회하는 GDP가 발표됐습니다. 이와 함께 주목받은 게 바로 9월 소매 판매 증가율이었는데요. 소매 판매 증가율도 전망치보다 높은 5.5%로 발표가 되면서 긴 연휴를 통해 중국의 소비 심리가 생각보다 이르게 회복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화장품은 1.6%, 의류는 9.9% 전년비 소비가 증가했는데요. 화장품은 8월 9.7%라는 큰 성장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2개월째 반등에 나서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화장품 소비가 반등에 나선 점도 호재지만 중국 외 시장 점유율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화장품 소비 최대국인 일본에서 한국산 화장품의 시장 점유율은 무려 1위를 달성하고 있고요. 또 화장품 시장 규모 최대국인 미국에서는 한국산 점유율이 15%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소비력의 확대 최대국으로 기대되는 동남아에서는 한국산 화장품의 점유율 무려 20%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힘을 내주고 해외 시장의 성장세도 이렇게 커지는 화장품주, 3분기 실적은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지난 16일 신한투자증권 콥데이를 통해 분석된 내용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 12개사 중 대다수 기업 3분기에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국내 법인 실적이 2분기보다 3분기에 호조를 띠면서 올해는 전통적인 3분기 비수기가 강조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브랜드사 중에서는 H&B 채널, 대표적으로 CJ 올리브영 입점 브랜드사들이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비해서 3분기 매출이 더 커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또 외래 관광객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 4분기 실적 또한 현재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중소 브랜드사들의 실적 기대가 커지는 만큼 자연스럽게 ODM사들의 실적도 호조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또 CNC 인터내셔널까지 주요 4사 모두 국내 법인 실적이 강세를 보이면서 최소 2분기와 유사한 매출 규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분기 실적이 가장 기대되는 기업은요, 바로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컴퍼니 가이드에 따르면 매출액은 1,151억, 영업이익은 89억으로 전년비 무려 203%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요. 또 메리츠증권은 영업이익을 120억으로 보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거란 전망까지 내놨는데 특히 본사 기술력과 미국에서의 영업 성과, 국내 생산 능력이 시너지를 내면서 추가 상향 가능성까지 높게 평가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실적 기대가 높은 기업은 바로 코스맥스입니다. 이번 달 중국 법인 실적을 우려하는 리포트가 한때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내수 약진과 수출 확대 판가 인상으로 국내 법인에선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미국 법인의 성장세도 지속되면서 하반기 실적 눈높이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회용 이익을 감안할 때 역대 최대 실적이라 해도 무방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번 3분기 매출은 4,689억으로 전년비 15% 성장, 또 영업이익은 355억으로 전년비 79%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대급 호실적을 발표했던 2분기 이후 다수의 화장품 관련주들의 하반기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되면서 추가로 실적 눈높이를 높이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비수기인 3분기에도 탄탄하게 실적을 쌓은 화장품주들 선별해서 주목해봐도 좋겠습니다. 네, 권미정 캐스터의 다시 한번 실적 화장품주 잘 들어봤습니다. 파트너님, 그렇다면 이 화장품주 투자할 땐 어떤 점을 주목해 봐야 할까요? 자, 지금 시장이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시즌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실적 시즌이죠. 실적 시즌이 이제 11월 중순까지 이제 지속될 텐데 이번 실적 시즌,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에서는 뭐 여러 가지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어떤 섹터 단에서 봤을 때는 가장 실적이 그나마 기대가 되고 그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주가에 좀 녹여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화장품 섹터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때도 사실 화장품 섹터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주가 움직임을 보여줬던 섹터이기도 하고요. 역시나 이제 화장품 이 산업 자체가 ODM이나 인디 브랜드 중심으로 재편된 원년이 올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수혜를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가져간 부분들이 있어서 확실히 이제 실적의 성장과 주가의 상승이 동반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섹터다. 이런 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sek터는 그래서 이제 11월 중순까지 이 실적 시즌에서는 나름의 그러한 움직임들을 여전히 보여줄 수 있는 실적과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를 볼 때는 일단 현재 시즌에서는 화장품주를 제일 1순위로 보셨으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이지만 실적 시즌을 앞두고 기대되는 섹터다. 또 ODM이나 인디 브랜드 중심의 트렌드 변화를 지켜보자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박우신 파트너의 선택을 들어봐야겠죠.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투자 얘기를 열어주시는 박우신 와운의 파트너님, 이 화장품주 대 자율주행 관련주, 다음 주에도 매력이 이어질 테마는 무엇일까요? 근데 사실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저는 화장품주를 보는 게 맞는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이 화장품 섹터가 실적이 좋고 지금이 실적 시즌이니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장이 어렵고 노이즈가 더 많고 변동성이 클 때일수록 실적에 좀 기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일단 저의 선택은 자율주행이고요. 일단 이유는 뭐냐면 자율주행 섹터가 이슈가 되게 많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뭐 단발적인 이슈라기보다도 한 연말까지는 지속돼서 이 자율주행 산업과 연관된 이슈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지수가 사실 뭐 단기적으로도 많이 빠졌지만 중기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좀 변곡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시점까지도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부분에서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가지고 주가가 충분히 또 시장 때문에라도 이제 하락이 되어 있는 그런 섹터를 공략하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저의 선택은 금주의 자율주행입니다. 네, 화장품 관련주도 주목해 볼 만하지만 자율주행 관련주를 좀 더 매력적으로 보셨는데요.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예, 말씀을 드렸던 것과 내용은 좀 비슷한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로 언급되는 종목들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제 있죠. 뭐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대부분 하드웨어 관련주라고 많이 부르고요. 그리고 칩과 관련된 종목들. 사실 최근에 이제 이 자율주행 섹터는요. 자동차 섹터이기도 하지만 IT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성을 지니고 있는 섹터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이 AI 반도체 때문에 GPU에 대한 관심, HBM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졌다면 사실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NPU에 대한 관심이 아마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 NPU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자율주행 칩과의 연계성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 내에서는 이러한 장점이 분명한 그런 섹터이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최근의 주가 흐름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주로 꼽고 있는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꽤 다수가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은 지금 오히려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해가지고 단기 급락을 해서 빠져 있을 때 관심을 가져볼 만한 필요가 있어 보여서 자율주행 섹터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실적으로 보면 화장품주도 나쁘지 않지만 워낙 하반기에 모멘텀들이 많은 자율주행 쪽이기에 자율주행을 또 선택해 주신 것 같습니다. 관련된 토픽 두 가지도 바로 들어보죠. 예, 일단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넥스트 칩이라는 종목이고요. 사실 이게 한 이틀 전까지는 주가가 굉장히 좋았다가 어제 오늘 조금 시장의 조정과 함께 같이 받은 종목이고 오히려 그래서 이제 지금 자리는 또 좋은 자리에 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종목은 차량용 카메라 반도체 전문 개발 업체입니다. 그래서 ISP라고 해서요,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요 고화질 영상 신호 처리 칩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 sek터 내에서는 칩 메이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사가 현재 시장에 내놓고 있는 제품이 아파치 6라는 제품을 현재 출시를 한 상황인데 이 아파치 6 같은 경우는 ISP 그리고 뭐 CPU, NPU, 그리고 GPU 이런 여러 가지 칩들의 장점들을 모아놓은 칩입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에 쓰이게 될 칩 관련돼서는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이제 기술력은 워낙 좋은데 실제적으로 이 자율주행 시장은 실적이 먼저 느는 속도가 카메라, 즉 물리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부품단에서 먼저 실적은 늘어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칩이라든지 이제 어떤 솔루션이라든지 이쪽의 실적은 이제 뒤에 따라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넥스트 칩은 칩과 솔루션과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조금 뒤로 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이제 동사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그런 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즉 자금 조달에 대한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또 원활하게 자금 조달을 요즘 같이 그 고금리 시대에서
금리 없이 또 자금 조달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도 동사의 기술을 인정해줬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장기 그림을 좀 보시면 좋을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요. 시장이 좀 혼돈스럽다 보니까 손절가는 15,000원으로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 라인이 한 22,000원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퓨런티어라는 종목인데 앞서 이제 넥스트칩은 기술력에 좀 방점을 뒀다면 이 퓨런티어라는 기업은 실적의 가시성에 좀 방점을 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장용 카메라, 조립 장비 그리고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장비 업체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장비 업체다 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주행 산업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쪽이 먼저 실적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시성이 있는 그리고 실제 자율주행 뭐 시제품이 됐든 어떤 것들 제품들을 출시하게 됐을 때는 일단 검사 장비라든지 조립 장비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따 앞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먼저 실적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올해 하반기에 기존의 고객사양 장비도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신규 고객사도 확보가 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카메라 외에 기타 자율주행과 관련된 센싱 장비 쪽으로도 라인업을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회사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퓨런티어는 최근에 뭐 주가 흐름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퓨런티어도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 영역대인 4만 원대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만 원 선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 안에서 토픽 두 가지 넥스트칩과 퓨런티어였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려운 시장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목해볼 만한 더욱더 뜨겁고 매력적인 업종 찾아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